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도 있죠. 그렇다면 말이죠. 마을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요 녀석에겐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마을에 들고 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이 녀석의 검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뉘신지 어딜 가시는지 꼬치꼬치 캐묻질 않나.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매 눈을 하고 있질 않나. 보통 깐깐한 녀석이 아닌데요. 근무 중 이상무, 윤석의 매서운 눈빛을 마을로 들어오는 오토바이나 차들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느 집에 볼 일이 있는 건지 발바닥에 불나게 달리는 오토바이를 쫓아다니며 일일이 확인을 하더니만 아이고, 숨이 턱까지 차서는 또 길목을 가로막고 서는데요. 아니 무슨 자기가 동네 이장님도 아니고 부녀회장님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마을을 드나드는 사람이며 차들을 보면 사사건건 아는 체를 하는 걸까요? 하루 종일 길목에 버티고 서서는 마치 순찰을 하듯 오가는 이들을 살피는 녀석. 아무래도 수상한 구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동네에서 차가 들어가면은 자꾸 나가가지고 이렇게 살피고 그래요, 걔가. 마을로 가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한여름 땡볕에도 요지부동, 그야말로 망부석처럼 앉아서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마을 입구 길목을 벗어나지 않는 녀석. 갈 곳이 없는 건지 검문을 할 사람도 차도 다 끊겨버린 깊은 밤에도 쉽사리 길목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자리를 털고 일어선 녀석이 향한 곳은 마을 안쪽입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단숨에 어느 집으로 달려가는데요. 그럼 100% 기다리는 거죠. 그죠. 여기가 녀석의 집인 걸까요? 그런데 불 꺼진 집 안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이 침묵이 익숙한 듯 조용히 마당 한가운데 몸을 뉘이는 녀석. 여기가 이 녀석의 집이라면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집도 주인도 있는 거라면 대체 왜 하루 종일 마을 입구 길목을 지키고 서 있었던 걸까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날이 밝자마자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어이구, 아유 깜짝이야. 뭐 어젯밤과는 달리 영락없이 제 집 지키는 견공포스인데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구나 싶었는지 살갑게 인사를 받아주더니 냉큼 집 안으로 들어가는 녀석. 아, 손님이 왔다고 알리는 걸까요? 근데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밤부터 아무런 기척도 나질 않는 조용한 집. 그리고 그곳에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있는 녀석. 계세요? 무슨 사정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 살았던 흔적은 있는데 빗물이 고인 신발하며 쌓여있는 우편물까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언제부터 왜 빈집이 되어버린 건지, 왜 녀석만 홀로 남아 텅 빈 집과 마을 입구를 맴돌고 있는 건지 알 순 없지만 분명한 건 이 녀석 마을에 차가 들어오는 소리만 들렸다 하면 차 소리가 나니까. 열일을 제치고 마치 총알처럼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와. 이 텅 빈 집의 주인이자 함께였던 누군가를 녀석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신이 나서 달려가더니 기다리고 찾더니가 아니었는지 이내 풀이 죽어 되돌아오는 녀석. 이번엔 아예 마을길이 훤히 보이는 집 앞 골목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이 녀석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애타는 눈빛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녀석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차 소리가 나니까. 소리만 나면 달려가니까. 골목 앞까지 마중을 간 건 역시 차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차네요. 잘했었냐? 네. 오, 잘 아는 사이인 것 같네요. 게다가 이 녀석 좀 보세요. 차에 탄 사람 얼굴만 쓱 보고 번번이 돌아서던 녀석이 어찌된 일인지 경찰차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뭔가 할 말이라도 있는 듯 맴도는데요. 이 녀석,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지난 7월 2일 8시 40분경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한 할머니가 뚱이 할머니입니다. 세상에나, 녀석의 주인 할머니가 바로 이 경찰차에 실려 가셨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게 바로 사건 일지입니다. 지난 7월 2일 이른 아침, 뚱이를 키우며 홀로 계시던 칠순의 할머니에게 예고도 없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마을 야산에서 발견됐다는 할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 벌써 며칠째 텅 빈 집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할머니의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상심이 커서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친척 할머님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날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별것이 저거 별것이라 뭐 사람은 더 숭하고 달아요. 뚱이를 빼놓곤 설명할 수 없다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큰딸이 전화 왔을 때다. 고모 집이 한 잔 가보시오 그래. 그래서 이제 요 신고 이러고 얇은 옷을 입고 담게는 없어. 할머님이 반나절 넘게 보이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던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경찰까지 출동해 할머니를 찾았지만 어디서도 흔적조차 찾질 못했다는데요. 그런데 저 산밭에 그 아래 밭에 그걸 조금 숙여서 함께 탁 올라채요. 부모님 보자마자 하. 뚱이가 졸졸 가더라네. 앞장섰어. 예, 없어서. 어디선가 나타난 뚱이가 마치 사람들을 안내라도 하듯 앞장을 서서 가더라는 겁니다. 저 산속을 앞장서서 막 달려가더래요. 늘 할머니와 야. 함께였던 녀석이 왜 혼자 이런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 이 길로 할머니가 올라가셨던 길입니다. 할머니하고 뚱이하고 24시간을 거의 붙어 다니기 때문에 뚱이가 이쪽 길로 가는 걸 보고 마을 주민들이 확신했었습니다. 뚱이가 가는 곳에 할머니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 건 곳곳에서 발견된 예사롭지 않은 흔적들 때문이었다는데요. 여기가 할머니가 힘드셔서 구토한 곳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데 산을 오르고 또 올라도 좀처럼 보이질 않았다는 할머님. 계속 뚱이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건지 고민하며 애태우던 그때였습니다. 저기 마른 곳이 뚱이가 앉아있던 곳입니다. 진짜 외진 곳이죠? 야, 여기 뚱이가 이쪽에 앉아 있었고요. 제가 이쪽 가이터 물을 헤치니까 할머니가 이쪽으로 머리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셨던 거죠. 뚱이가 아니었으면 못 찾았겠네요. 그렇죠. 도무지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우거진 숲을 한가운데 간절한 눈빛을 하고 앉아 있었다는 뚱이. 그곳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야. 뚱이가 살렸지. 발견을 했지. 그 올라챈 거 못 봤으면 어디로 갔을까 그러고 엄마한테 찾으러 댕기지. 뚱이가 그 길을 저를 안내했기 때문에 할머니를 빨리 찾을 수 있었고 또 안전하게 할머니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왜 할머니는 그 험한 산길을 오르셨던 걸까요? 여느 날과 다름없었을 뚱이와의 단촐한 산책길이 끔찍한 비극으로 바뀐 건 어쩌면 순식간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필이면 지나는 사람이라곤 하나 없는 외진 산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린 할머니. 생과 사를 오가는 그 순간 할머니 곁엔 뚱이뿐이었는데요. 만일 그때 뚱이가 쓰러진 할머니를 뒤로하고 그 험한 산길을 되돌아 나오지 않았다면 할머니를 애타게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떨리는 눈빛으로 애원하듯 사람들의 발길을 할머니가 쓰러져 있던 그 깊은 산속으로 이끌지 않았다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할머니가 그 산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를 구한 건 뚱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저희가 하고 나서 저희가 할머니를 차에 태우려고 그러니까 뚱이가 차에 타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을 저희가 못하게 했었죠. 극적으로 구조된 할머니가 경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그 순간까지도 할머니를 놓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뒤를 따랐다는 뚱이. 할머니를 실은 차를 더 이상 쫓지 못하고 멈춰서야 했던 마을 입구에서 그날 이후 녀석은 망부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이죠. 저게 진짜 기다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길 없는 뚱이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할머니가 돌아오리라 믿으며 기다리는 일뿐이었을 겁니다. 할머니에게 일어난 사고를 사람들에게 알렸던 뚱이. 마을 사람들이 뚱이의 이상 행동을 외면하지 않았던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밤낮 따라댕게 그게 할머니뿐이 모른다니까. 그거 할머니뿐이 몰라. 영감이 교통사고로 그래 볼게 하나 열고 잊어버주고 이발도 해주고 할매가 그랬어. 힘들고 아팠던 시간, 언제나 할머니 곁을 지켰던 건 뚱이였다고 합니다. 실과 바늘처럼 할머니 곁은 언제 어디서든 뚱이가 함께였다고 하는데요. 그 애틋한 사이를 잘 알기에 불안한 얼굴로 홀로 마을을 떠도는 뚱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녀석의 눈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충분히 간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할머니와 떨어져 본 적 없었을 녀석.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기대하기를 여러 날. 기다리는 일밖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요? 언제쯤 할머니가 저길 위해서 제 이름을 불러주려나 마을 입구 길목을 떠나지 못하는 뚱이. 그런데 갑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갑니다. 여기는 처음 보는 곳인데 무슨 볼 일이 있는 걸까요? 얌전히 자리를 잡고 앉은 녀석의 시선이 닿은 곳엔 밭일을 하고 계신 친척 할머님이 계신데요. 친척 할머님을 뵈러 온 걸까요? 저거 할머니뿐이 몰라라. 쟁이면 동네 소미 매러서 밖에 나오면 헬름 나서 할머니 옆에 앉았다요. 별것이요. 아무리 더워도 제가 할머니 옆에가. 여기 이 텃밭도 얘가 자주 왔겠네요. 두 분이서 함께 일구시던 텃밭이었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 곁엔 늘 뚱이가 있었다는데요. 그 기억을 찾아서 따라온 걸까요? 한참을 텃밭에 있던 녀석이 들른 곳은 마을회관입니다. 이곳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모여 뚱이의 재롱을 보는 것이 할머니에겐 큰 즐거움이었다는데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녀석도 그리웠던 걸까요? 뚱이의 발길이 닿는 곳, 그곳엔 할머니와의 정겨운 이야기가 있고 즐거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에 기억을 더듬어 할머니를 찾아 나선 녀석. 하지만 오늘도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뚱이가 어딜 이렇게 급하게 가는 걸까요? 이건 마을로 가는 길이 아닌데 말이죠. 빠르고 단호한 걸음걸이는 이 녀석이 지금 뭔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돌진하고 있다는 뜻인데. 근데 잠깐만요. 아, 여긴 할머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바로 그 산속입니다. 마을 어디에서도 할머니를 찾을 수 없어 이곳까지 온 걸까요? 할머니의 손을 놓쳐버린 그날 이후 녀석은 얼마나 많이 이 험한 산을 오르내렸던 걸까요? 야, 여기를 다시 이렇게 찾는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그리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 가여운 녀석. 마을에서도 산속에서도 할머니를 만나지 못한 뚱이는 풀이 잔뜩 죽어서는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 한가운데를 지키고 앉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놓쳐버렸던 이 길 위에서 뚱이는 다시 할머니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3일째 될 때는 좀 그 반응이 있었는데 네. 그 후로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할머니가 의식을 찾으실 때마다 뚱이가 그립고 뚱이가 보고 싶다고.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뚱이를 찾는다는 할머니. 아직까진 불안정한 상태지만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한다는데요. 오랜 세월 함께였던 할머니와 뚱이는 지금 서로를 위해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재회의 그날이 아직은 저 멀리 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차디찬 길 위에서 몸조차 편히 누이지 못한 채 고된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는 이 작은 친구를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할머니와 만날 날을 꿈꾸며 행여 할머니가 저를 못 보고 지나칠까 길 위를 떠나지도 못하는 뚱이는 오늘도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고모님이 비도 피하지 않고 길목에 버티고 서 있는 뚱이를 당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에휴, 어른 말은 거역할 수 없었는지 마지못해 따라 들어가긴 가는데요. 살뜰하게 보살펴줄 손길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번번이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뚱이. 도저히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건지 고모님의 눈을 피해 또 저렇게 슬쩍 집을 빠져나가 버리네요.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녀석이 향한 곳은 비어있는 제 집이었는데요. 혹시 그 사이 할머니가 돌아오진 않았을까? 이 문을 열면 뚱이야 하며 환하게 웃는 할머니가 있진 않을까? 간절한 눈빛은 애달기만 합니다. 그래도 끝내 아무런 기척이 없자 다시 빗속을 뚫고 대문 밖 골목 어기로 나가는 녀석.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하루하루. 저 혼자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요? 아이고. 이러다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할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작고 여린 녀석이 홀로 버티기엔 버거운 길 위의 시간들. 자꾸만 새어나오는 녀석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비가 그치고 뚱이의 서글픈 울음소리도 잦아들 무렵 뚱이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뚱이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를 구한 경찰분들. 녀석에게 큰 감동을 받아 종종 보고 싶어 찾아오신다는데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비어있는 집도 뚱이도 잘 돌봐주실 거라네요. 쾌차해서 회복해서 올 테니까 힘내. 할머니 집을 절대 떠날 생각이 없는 녀석이니까 다른 데서 돌봐줄 수는 없고 위험한 길이 아니라 집에서만 지내게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한 끝에 그러니까 이게 뚱이 할머니가 입던 옷이에요? 내가 조심히 입었지. 할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옷 하나를 꺼내서 뚱이에게 선물해 주기로 했는데요. 제 주인 기다리는 걸 막을 수는 없고 찬기라도 피하면 좋겠다 싶어 마련해 준 작은 보금자리. 마음에 들어 할까요? 일어나네요. 새로 꾸며준 자리에 관심을 보이는가 했는데 뚱이 이 녀석 할머니의 취치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였군요. 선명하게 떠오르는 할머니가 행복하고 따뜻했던 할머니와의 기억이 행여 또 사라질까. 뚱이는 할머니 옷을 오랫동안 품에서 놓지 못합니다. 할머니 고독거니? 짠해. 겁나 짠해.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에 멈출 수 없는 기다림.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뚱이의 마음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조금 덜 아프길, 조금 덜 힘들길 바라면서 말이죠. 누가 돌봐주겠어? 내가 내내로 돌봐줘야지. 작은 개 한 마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제 주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몸만 끌어다가. 아이고. 행복했던 기억을 가슴에 품고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고된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뚱이를 보고 기적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감동이라 말하지만 뚱이는 말합니다.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깊은 사랑을 보여줬던 뚱이. 고되고 힘든 이 시간의 끝엔 분명히 또 한 번의 빛나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